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침 1시간 노트라는 노트 작성법, 공부법, 시간관리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 책이고 여기 앞에는 모닝노트라고 써있는데 안에 이렇게 펴보시면 아침 1시간 노트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책 제목, 아침 1시간 노트가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은 제가 너무 좀 재밌게 읽었고 3만 한국 독자가 선택한 시간 전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 절약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좀 바쁜 것 같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중요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을 쓴 이 작가분이 이 아침 1시간 노트를 실천하고 나서 이런 변화가 생겼대요. 연봉이 3배로 올랐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개인 사무실을 내고 독립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반적인 생활에 충실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아침 1시간 노트는 굉장히 거창한 말이지만 아주 간단하다고 해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적는다. 아침 1시간을 활용해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한다. 그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 있는 이치로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스포츠에 관심 없지만 워낙에 유명한 선수니까. 이치로 선수의 어록을 소개한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실천이 나를 상상도 하지 못했던 멋진 곳으로 이끄는 단 한 줄기 길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실천이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1시간 노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지나치게 정보가 많은 문서를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여 읽는 편이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한꺼번에 읽을 때보다 스트레스가 적어 집중도 잘 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머리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하면 방대한 분량의 문서도 머리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1시간에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과 돈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60살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부터 매년 1푼, 2푼 저축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배짱이처럼 세월을 보내다 60살 생일에 빵빵한 통장을 선물 받는 꿈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는 독서만 한 게 없대요. 지금만 생각하고 살면 만사가 편하다. 하지만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미래 역시 편해진다. 너무 멋진 말이죠. 지금만 생각하고 편하면 만사가 편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살면 미래 역시 편해진다 라는 명언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을 결정하자. 여기에서는 2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20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변화가 너무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위해, 10년 후를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돈 버는 거 관심 많으니까 마케팅, 영업, 창업, 투자 이런 것들 공부를 하면 나는 10년 후에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나는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약한 인간인지라 더욱 불청객에 신경 쓰인다. 저랑 완전 비슷해요. 저도 집중력이 잘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이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었대요. 불청객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사수하려고 갖은 애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침 시간에 관해서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기상을 하면 아무도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 눈을 딱 감고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손을 털고 일어나자. 하기 싫은 일일수록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철저히 지키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을 1시간에 이걸 뭐 이런 일을 다 해야지 라고 하고서 막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냥 딱 감고.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제한 없이 빈둥빈둥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막 더 짜증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일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 그럼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좀 빨리 처리하는 노하우도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읽고도 아침 1시간 노트에 무엇을 적어야 좋을지 몰라서 막막하다는 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소개하겠다. 자유롭게 나열해봤대요. 여러분 아침 1시간에 꼭 뭐 법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서를 한다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일, 즉 오늘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어제 한 일이나 어제 하지 못한 일도 적어볼 수 있어요. 어제 읽은 책의 서평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방이나 책상, 정리정돈, 최근에 만난 사람들에게 엽서 보내기, 뭐 이렇게 이거 인간관계 관리 이런 거겠죠. 이런 활동들을 아침 1시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도구죠.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끊기 전에는 즐거운 밤 생활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편성표를 보고 시청 예약 기능을 설정해둔다. 그리고 본방사수 대신 녹화 기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있을 때 녹화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어떤 온라인으로 미리 다시 보기 기능이 많기 때문에 본방사수를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잠에 대한 관리 이야기 나와요. 우리 다들 좀 잠을 많이 자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분만 더를 외치지 말고 낮잠을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이렇게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불안하대요. 어떤 게 불안하냐면 잠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서 자꾸 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서 아침형 인간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막 밤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훅훅 가잖아요. 12시에 자려고 했는데 1시, 2시, 3시까지도 뭔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저는 불안감이 들어요, 사실은.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을까?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는데? 라는 불안이 있을 때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행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컴퓨터 같은 걸 하다 보면 시계가 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시계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좀 많이 오늘 시간을 오버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계를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세요. 내가. 그래서 자기 전에 시계를 보지 않고 자면요. 일어났을 때는 알람으로 일어나잖아요. 몇 시간 잤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6시간을 자고 싶은데 5시간을 자면 피곤해. 1시간을 못 자서 피곤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불안해. 피곤할까봐 불안해. 근데 어떤 날은 적게 자도 상쾌하고 어떤 날은 많이 자도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이 방법을 썼어요. 내가 잔 시간 모르게 하기. 네.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낮잠을 자라. 이 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곤하면 낮잠을 자래요. 조금 일찍 일어나고.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밤에 잠자리 들기 전 아침에 풀 문제에 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편리하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을 밤에 인풋하고 아침에 아웃풋 해보자.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고민을 밤에 인풋하고 아침에 아웃풋하래요. 근데 시험 문제 공부는 이 방법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복잡한 문제, 막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밤에 인풋을 했을 때 과연 잠이 올까요? 전 잠 안 오던데. 자기 전에 저는요, 머릿속에 이제 이런 공부 말고 다른 인생의 고민을 집어넣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고민이 들 때는 해결을 다 하고 자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고, 이게 안 되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해서 짝짝짝짝 만들고 자야지 잠이 와요. 안 그러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자, 이 책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침에 일어나야 하나요?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꾸준히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 제목이 아침 1시간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밤 1시간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아침 시간에 효율성이 높은 사람일 뿐, 만약 당신이 타고난 야행성 인간이라면 굳이 아침이라는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와우, 저 같은 올빼미형 인간한테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이런 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저는 미라클 미드나잇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이게 나오죠. 밤 시간을 잘 활용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 1시간이든 밤 1시간이든 나만 쓸 수 있는 고요한 시간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오후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오후에는 타인을 만나는 행위가 좋다고 합니다. 오후에 누군가 만남을 가질 경우 오전에 쌓인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활기찬 사람과 만나면 확실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충전되어서 효과적이다 라고 해요. 사람을 만나자, 오후에. 그리고 시간 절약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구를 활용하래요. 어떤 도구냐면 Gmail, 구글 메일을 활용해 보라고 합니다. 구글 메일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제가 모르는 기능을 알게 되었어요. 라벨 기능이라는 거예요. 라벨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책 문서에다가 여기다 라벨지라고 하나, 뭐 둘, 셋 붙여서 넘기는 걸 찾아가지고 그게 라벨이거든요. 자, 라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특정인에게 온 메일 혹은 특정 단어를 포함한 제목의 메일에 자동으로 라벨을 붙이는 기능도 있다.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에게 온 메일에 출판 관계라는 라벨을 붙여두면 나중에 출판 관계 메일을 한꺼번에 읽을 때 출판 관계라는 라벨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더불어 자동으로 라벨을 붙이는 기능을 사용하면 라벨을 붙이는 동시에 받은 편지함을 건너뛰어 그대로 아카이브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카이브가 이렇게 뭐 무슨 약간 서랍장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상자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분류를 하는 분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라벨 기능을 하면 좋은 게 여러 군데 분류가 되었어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로 따지면 해시태그 같은 느낌? 그리고 뭐 블로그로 따지면은 뭐 태그 같은 느낌이야. 라벨이 태그 기능 같은 건데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뭐 채팅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리고 종이를 없애는 노마드 워킹을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버리고 고객 자료 등은 그때그때 스캔해서 전자데이터로 저장한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쾌적한 사무 환경이 갖춰졌다. 저도 종이는 다 스캔하고 거의 다 버리거든요.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끝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의 눈으로 의식한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그보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 그것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최선이다. 참된 목표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아침 1시간을 즐기며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목표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돈 막 얼마 모으기 이런 것도 남으로 의식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더 벌었으니까, 남이 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1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들을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침 1시간 산책, 아침 1시간 명상,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음 비우기, 아침 1시간 입욕, 아침 1시간 조깅과 스트레칭, 아침 1시간 일기 쓰기,
아침 1시간 신문 읽기. 이렇게 아침 1시간에 할 수 있는 종류는 무궁무진하대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시간대를 나누어서 스케줄을 짜요. 아침 1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침 1시간에 그날 해야 될 리스트를 적는데요. 대충 9시에는 뭐를 하고 10시에는 뭐 하고 12시 30분에는 뭘 하고 4시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침 시간도 확보하고 하루에 있는 일과를 시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짜서 그날 스케줄을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 절약이 정말 많이 되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침 1시간 노트, 여기 제목 써있죠? 아침 1시간 노트를 함께 읽어봤어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 시간 관리 잘하고 싶으신 분,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